그러니까 나는 한번 내가 여자로 태어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막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 반박을 제대로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들 말싸움 진짜 다 이기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의 어떤 여성분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제목은 남친 발언이 너무 화가 나 라는 글이에요. 남자친구가 여자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30대 되면 결혼시장에서 도태된다. 여자는 20대 초중반에 애 낳는 게 제일 좋다 등 여성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나이와 생식력으로만 판단하는 발언을 반복함. 나는 남녀 불문하고 결혼 시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며 늦든 빠르든 선택과 그 선택에서 오는 후회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함. 근데 남친이 여자는 나이가 중요하고 30대 되면 결혼시장 도태 플러스 생물학적 가치 떨어지고 임신도 안 되고 아기한테도 장애 가능성 높아지지 않냐 이런 발언 들을 때마다 여성 전체를 대상화하고 평가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으나 남자친구는 그건 팩트라며 오히려 여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함.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했는데도 남친은 이해가 안 간다. 제대로 설명 안 하면 앞으로 또 말하겠다라고 함. 이틀 후에 이야기를 또 했는데도 남친은 잘못 없다고 생각한대. 오히려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대. 애초에 난 20대 초중반인데도 저런 말들이 너무 기분 나빠. 남친이 그리고 오늘 또 하는 말이 데이터 통계적으로 저게 팩트인데 뭐가 기분이 나쁘나는데 라는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라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요즘에 이제 출산 시기가 다들 늦어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노산 얘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노산을 하면은 아기가 이제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노산 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진짜 팩트가 맞는지 한번 검색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든지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찾아봤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여성 혐오가 이제 심해진 남성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커뮤니티 보통 하시는 남성분들이 자기네들은 팩트를 좋아한다, 데이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노산이 증가돼가지고 전체 출생아의 20%가 기형하다. 지금 산부인과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들을 의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한국 여자들만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주장대로라면 10명의 아기를 출산하면은 2명의 아이가 지금 기형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기형아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여자가 30대 되고 노산이 되면은 당연히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2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면은 내가 상대 성별이 너무 싫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팩트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쩌다가 이런 비율이 나온 거냐면요. 저도 오래전에 찾아봐가지고 정확한 단어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생아 출산을 하면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형아 검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선천적인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 기형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세포들에서 하나라도 뭐 기형 유전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나 이것도 검사받고 이것도 검사받고 이것도 검사받고 다 받을래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료보험 적용도 되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거 체크를 다 해보니까 10개인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기형아가 몇 명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10개까지도 체크가 가능한 이거를 가지고 이 검사를 몇 개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기형아 비율을 체크를 한 거예요. 어떤 병신 같은 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형아 비율이 뭐 10명 중에 2명이 기형아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 기형아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실제 기형아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기형아 검사를 몇 명이 몇 번이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연도에 신생아가 뭐 몇십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기형아 검사를 몇 명이 받았으니까 이 몇 명이 몇 명도 아니야. 몇 건의 이 검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몇십만 명 중에 몇 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아 20%를 이렇게 잡자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그 선동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팩트를 좋아하네 뭐네 하는 남자들이 이거를 퍼다가 10명 중에 2명이 지금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억가가 돼 있다는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린다 했는데 요게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고 여자들을 공격할 때 이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20대 초중반에 애 낳는 게 제일 좋은데 여자들이 30대 되면은 이제 결혼 시장에서 도태된다. 근데 여자들이 요즘에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의 가치를 최대한 이제 후려치고 남자들을 이제 올려치려는 약간 요런 느낌인 건데 너무 많이 본 레파토리라서 이제 이거는 너무 지겨울 정도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왜 여기서 뻔하디 뻔한 얘기를 오늘 또 제가 왜 다루고 있냐면은 여자들을 무슨 여성 혐오를 하려고 제가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여자들한테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기도 싫고 저는 왜냐면은 이 말 자체는 사실 맞아요. 여자들이 20대 때보다 제가 유튜브 내에서 20대 여자들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을 제일 최초로 했습니다. 20대 여자 프리미엄 얘기를 진짜로 나 전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019년도에 제가 욕 존나 먹을 때 진짜 총대 메고 처음 시작한 게 접니다. 여자들은 20대 때까지가 프리미엄이 끝이다. 30대 때부터는 이제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30대 여자들은 이제 끝이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남자 와인론이거든요.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가치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남자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와인이 된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간은 항상 남자 편이다.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막 12살 차이 16살 차이 나는 여자들이랑 막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맞지 남자는 와인이지 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막 조롱한단 말이야. 결혼 못한 30대 여자들을. 근데 남성분들이 저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연애하고 싶은 남자들을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싶은 남성분들한테 제가 진짜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출산에 상관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나는 여자들이 여기에 반박할 때 진짜 바보같이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한번 내가 여자로 태어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막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 반박을 제대로 못하는 것 뿐이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들 말싸움 진짜 다 이기고 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아기를 낳는데 문제가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자들이 무슨 뭐 이상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뭐 남자도 나이를 먹으면은 무슨 자폐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러면서 막 되도 않는 싸움을 하려고 그래. 남자가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그 자폐아 가능성이 높아진대 봤자 여자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높아지는 리스크라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는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남자가 이제 생식 능력을 자꾸 내세우는데 생식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항상 남자 와인론을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이걸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생식 능력에 문제가 없어도요. 일단 그 생식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남자들한테. 근데 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이제 30대 노처녀들이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여자 연예인들도 요즘에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결혼하고 40대가 돼서도 막 젊은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들도 있고 사업가들이랑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다 보니까 남자들이 비웃잖아. 니들이 연예인이야 하면서 막 비웃는단 말이야. 근데 그래놓고 지들도 16살 차이 12살 차이 15살 차이 나는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지들이 뭔데 거기 이입을 해요. 아니 똑같아.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자기들한테는 어차피 기회가 안 와. 다 그냥 딴 세상 얘기야. 연예인 얘기, 성공한 사업가들 얘기는 다 딴 나라 얘기란 말이야.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야. 알파 메일들은 당연히 16살 차이 20살 차이 딸뻘 여자들이랑도 결혼이 가능하죠. 근데 안 된다고. 이번 나는 솔로 기수를 보잖아요. 최근 나는 솔로에 남자들이 말하는 와인남이 나왔습니다. 이분이요 76년생이에요 76년생에 대기업 다니시고 잠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에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의 이 사람은 자수성가로 할 수 있는 끝판왕을 다 이룬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관리도 잘 돼 있잖아요. 76년생이라고 누가 봐 이 남자를. 근데 막상 여자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호레비 쉰내가 나는 거예요. 호레비 쉰내가. 그래서 아무한테도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진짜 찬밥 그 자체였어요. 남자들 기준에서 지금 여자들 이렇게 후려치고 있는 남자들 중에 이 남자보다 관리
관리 잘 된 남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관리가 돼도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다고요. 20대 여자? 꿈도 못 꿔요. 지금 30대 후반 여자들한테도 다 까였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20대 여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정도로 관리가 돼 있어도 76년생이면은 할아버지예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생식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예요. 남성적으로 매력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결혼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여자들처럼 뭐 20대가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무슨 뭐 전성기가 지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30대 중반이 결혼 시장에서는 이제 전성기인 게 맞아요. 그때가 정점입니다 거의. 근데 이것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남자도 앞자리가 4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눈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추기 시작해야 돼. 남자도 40살부터는. 이게 인터넷에서나 40살 남자도 뭐 아파트 있고 차 있고 대기업 다니면은 뭐 20대 여자들도 뭐 충분히 만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같은 남자 기준에서 봐서 그래요. 여자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남자가 봤을 때 남자가 볼 때는 전혀 매력 없는 여잔데 피부 까맣고 막 센 언니에다가 걸크러쉬하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좋아하잖아. 저 언니 존나 멋있다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런다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도 저 정도면 1등 신랑감이지 야 저 정도면 와인이지 않는 남자여도 여자 기준에서 결국엔 남자로 안 느껴지면 끝이란 말이야.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하고 대기업 과장이면 뭐하고 부장이면 뭐해. 여자들 기준에서 할아버지로 느껴지는데 할배 쉰내나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너무 화딱지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여자를 이제 애 낳는 기계로만 봐서 화딱지가 나는 것도 있지만 여자들도 남자를 볼 때 당연히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은 다 틀딱 할배들 같고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 남자 새끼들이 자꾸 나이 하나만 가지고 나를 자꾸 후려치니까 여자들도 빡이 치는 거야. 차라리 진짜로 소지섭 같은 남자, 강동원 같은 남자, 조인성 같은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도 할 말이 없지. 왜냐면 자기들도 그런 남자들이 하면은 급 자체가 달라져 버리다 보니까 팩트거든.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고만고만한 애들이 갑자기 소지섭 강동원 빙의해가지고 이런 팩트 박을 때는 소지섭 강동원에 빙의해가지고 공유 빙의해가지고 이동국 빙의해가지고 갑자기 팩트를 박아버리니까 여자들이 빡이 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남자를 남자로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이 제발 좀 남자 와인론 얘기할 때 본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이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대 여자 프리미엄 론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무개념 노처녀 30대 여자들 가장 많이 까는 유튜버 중에 한 명도 저예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까기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자는 거야. 제발 역공의 기회를 주지 마. 제발 역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자꾸만 본인들은 여자 연예인한테 이입하는 여자들을 조롱하면서 왜 자기들은 여자들을 공격할 때 자기네들이랑 상관도 없는 개성공한 월 1,000만 원 버는 알파남한테 왜 자기네들이 이입을 하냐고. 이거 가당키나 해? 심지어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관리가 잘 돼 있어도 잠실에 아파트가 있어도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좀 제발 남성분들이 하고 다니실 때 조금만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대체 어떻게 비춰질까. 본인들도 결국에는 자기네들 그 주제 파악 안 되는 메타인지 안 되는 노처녀라고 한국 여자들 문제다라고 하면서 욕하는 한국 여자들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지금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남자는 와인이다 어쩐다 하는데 대부분의 99%의 남자들은요 나이를 먹으면 와인이 아니라 막걸리가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막걸리가 되고 쾌쾌한 냄새가 나게 돼요. 와인이 되는 남자는 진짜 1%도 안 돼. 0.1%야 0.1%. 그래서 남자들도 30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 중에 최대치의 여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구석에서 여자들 후려치기 하면서 무슨 뭐 여자들 나이 먹으면 답이 없다 어쩐다 하는데 남자들도 답 없습니다. 생식 능력 가지고 그 쓰잘데기도 없는 그거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생식 능력이에요. 그게 오히려 슬픈 거지. 슬픈 생식 능력. 아니 뭐 50살이 넘고 60살이 넘고 70살이 넘고 80살이 넘어서까지 정자가 쌩쌩하면 뭐해. 그 정자가 분출되는 데는 휴지밖에 없는데 그게 뭔 씨발. 내 정자가 보는 거는 항상 휴지 항상 변기통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뭘 잘났다고 여자들을 후려치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제발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서로가 혐오의 단계로 가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저는 오늘도 스윗 영퍼티 유튜버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또 악플이 존나게 달릴 테지만, 저는 남성분들이 정말로 남자 와인론을 믿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남성분들이 본인들도 결국에는 여자보다 시계가 느리게 돌아갈 뿐이지 시계가 가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빨리 받아들이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고 2세를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은 방구석에서 정신자위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도 여자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도친 개찐이란 말이야. 노처녀나 노총각이나.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어떤 공무원분께서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성분께서 쓰신 글이고요. 구내식당에서 똑같은 돈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라는 글이에요. 어떤 남자는 밥이나 반찬 양을 보면 내 2배는 받아서 먹는데 왜 저런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뷔페도 아니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내가 저 사람 식사비까지 대신 지불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기분 팍 상했어. 먹는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뜻이. 일단은 이거를 읽자마자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 정말 공무원이 너무 많다. 와, 공무원이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네. 사실상 공무원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에 무임승차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당연히 뭐 고위 직책에 되게 중요한 공무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겠지만, 사실상 무슨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 구급 공무원의 가장 큰 라이벌은 키오스크다 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댓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무원분께서 정상인이냐? 그러니까 이런 분만 이제 공무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런 분은 공무일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퍼다 먹어. 그럼 옷 살 때는 사이즈 작은 거 안 억울해? 하니까 사이즈가 안 작나 보지. 꼭 다 처먹지도 못할 거 무식하게 퍼가는 놈들 있음. 진짜 가져갔으면 좀 다 처먹어라. 남기지 말고. 남자 여자로 제발 갈라치지 말자. 남자 소식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잘 되시는 여성분도 많고 글 자체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 보임. 이게 남녀 어딜 봐서 갈라치기야. 구내식당에서 적게 먹는 사람이 불합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떤 남자라는 문구 삭제해라. 본인 글 반성 좀.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먹는 건 맞잖아. 굳이 따지자면 남녀가 아니라 소식 대식 갈라치기라고 해야지. 이걸 남녀 갈라치기로 보는 건 너가 색안경 끼고 모든 시선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해봐. 이 사람, 이 작성 가진 여성분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정말 불공평해가지고 벌써 생을 마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온 창자가 다 뒤틀려가지고 그냥 어디서 뛰어내리셨을 것 같아. 이 정도 갖다가 지가 억울하다고 이런 사람이면은 글쓴이 찐안심하고 본인 글 반성 없네. 현생에서 제발 저런 인간 마주치지 말길. 믿거공하자. 건강보험 세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그건 소득에 따른 재분배잖아. 이거랑 전혀 다른 거지. 밥도 더 먹으려면 더 먹잖아. 건보도 더 받으려고 억지로 병원 가면 더 쓰고 그냥 밥을 더 먹어. 피곤해서 어깨 사냐. 건강한 사람은 혜택 안 보는 건데 왜 돈을 똑같이 내야 하니. 오늘도 한 건 합니다. 역시 과학. 형도 많이 먹자. 남자 공무원들은 일 더 하지 않나? 차출이나? 골 때리네. 구내 식당 가격 책정할 때는 인당 계산해서 측정하는 거야. 너가 걔 밥값을 내주는 게 아님. 인당 계산이라는 것도 결국 평균인 거잖아. 나는 평균보다 덜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평균보다 더 먹고 모두가 많이 먹는다고 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적게 먹는 사람이 불합리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들이 나한테 베푸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요만큼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면요, 당연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감안하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랑 연관을 지으면 좋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남들보다 이제 좀 덜 이거를 쓰지만 남들보다 더 내는 게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덜 내지만 더 받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더 받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혜택 받는 걸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논리대로면요, 무슨 버스나 비행기 같은 것 탈 때도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받으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무게에 따라서 기름을 덜 먹고 더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면서 남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 적도 있을 거고 혜택도 이제 받은 적이 있을 텐데, 본인이 남들 덕분에 받는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만만 내뱉고 있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다면은 남편이 지옥이 될 거고 친구들이 있어도 친구들도 정말 지옥 같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네요. 뭐야, 그람수 재서 돈 내야 해? 그럼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그만큼 추가 인력
필요한데 너무 비효율 아님? 앞뒤 생각 좀 하자. 진짜 친구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있는 친구도 손절했겠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간의 양 차이가 많이 남? 배식 없음? 자율 배식이라 원하는 만큼 퍼가게 되어 있어. 식당 가서 조금 먹으니 반값만 내고 반만 주세요 하면 되겠니? 곱빼기를 시키면 추가 요금을 더 받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많이 먹는 사람은 추가로 더 받고 적게 먹는 사람은 덜 받아야 하는 게 맞지. 그럼 언니는 다른 사람들 반도 안 먹으니까 식권 반만 낼게요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쓴 거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레알 이해 안 된다. 뷔페에서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같은 돈 내잖아. 뷔페식 구내 식당에서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억울하면 한 그릇씩 정량 주고 사 먹는 일반 식당 나가서 사 먹던가 해. 우리나라에 공무원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분이 있네요. 아무나 뽑으니까 이런 이상한 걸 쓰는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이지. 그만해라. 내 세금이나 돌려내라 공무원아. 돈 더 번다고 세금 더 떼서 저런 놈들 월급 주고 있는 거지? 멍청한 생각이네요. 그 논리대로면 식당에서 적게 먹는 사람은 할인받고 많이 먹는 사람은 무게재서 추가 요금 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죠. 여기가 음식 무게재는 정육점도 아니고 회사 급식은 개별 최적화가 아니라 공동복지 시스템이에요. 많이 먹는 사람이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운영비를 고려해 평균값으로 책정된 공동분담 구조인 거죠. 이걸 손해라고 느낀다면 단체 급식 말고 도시락 포장 해서 먹으세요 라고. 아이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들의 미래가 밝네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정말 어떤 국정회의 같은 데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할 때 뇌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근거 자료에 딱 부합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공무원이면 세금을 쓰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글을 쓰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 참